안녕하세요. 결의고운가 구독자 여러분. 정말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와 무시무시한 장마가 오가는 7월 중순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계절이지만 이 시기의 정원은 1년 중 가장 짙은 초록의 생명력을 뿜어냅니다. 매주 일상을 기록하며 함께하는 정원이지만 이번 주에는 정원을 주인공으로 기록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 정원은 집과 데크, 안 쓰는 공간 등을 제외하면 한 50여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재본 적은 없어서 대충 짐작만 하고 있는데 동양, 남양, 북한으로 화단줄이 쪼르르 둘러싸고 있답니다. 오늘은 저희 집 계단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길 닿는 동선 그대로 여름꽃과 식물들이 피어난 마당 구석구석을 순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시원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7월의 랜선 가든 투어 함께 출발해 볼까요? 저희 집으로 올라오는 계단 한쪽 옹벽은 보시는 것처럼 담쟁이 덩굴이 시원하게 덮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자연발화한 담쟁이들을 하나씩 옮겨 심었는데 어느새 회색 옹벽을 다 덮을 만큼 자랐네요. 고벽을 둘러싼 담쟁이. 사실 제가 예전부터 원하던 집의 이미지였거든요. 건물에서는 못 이룬 로망을 어쩌다 보니 여기 진입로에서 이뤘습니다. 나무 계단을 다 올라오면 보니 장미가 야치를 야무지게 감싸고 있어요. 봄에 한 번만 개화하는 장미라 지금은 꽃이 없지만 싱그러운 푸른 장미 잎들이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아치 저 위쪽을 잘 보시면 귀여운 물가치 둥지도 숨어 있답니다. 대문을 열고 우측으로 돌면 나무 데크로 만든 공간이 나와요. 저희 토끼띠 아들을 떠올리며 토끼사롱이라고 이름 지은 곳이에요. 처음엔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여름엔 수영장도 크게 펴서 놀던 추억이 참 많은 곳인데 마당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과감히 자리를 내주었답니다. 데크 아래에는 작은 플라스틱 온실이 하나 있는데요. 마음은 늘 동화 속 온실처럼 예쁘게 꾸미고 싶지만 현실은 가드닝 용품이 가득한 창고처럼 쓰고 있네요. 1년에 한두 번 큰맘 먹고 정리하게 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집 반려견 여름이의 전용 전망대이기도 해요. 택배차나 길냥이, 산책하는 다른 동네 개들이 지나가면 온실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우렁차게 짖는데 여름이에게는 이게 최고의 놀일까 아닐까 싶어요. 토끼사롱과 마주보고 있는 이곳은 저희 집 뒷마당이에요. 북향이다 보니 꽃을 풍성하게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아서 앞마당의 화려함과는 다르게 조금 더 조용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사계절 내내 멋스러운 블루에로우, 문그로우 같은 침엽수들과 그라스들을 심어두었어요. 얼마 전에는 이 고즈넉한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석탑과 선이 고운 공작 당품도 새로 식재해 주었는데 몸살 없이 자리를 잘 잡은 것 같다 볼 때마다 흐뭇해요. 이 소박한 나무 울타리는 몇 년 전 저희 부부가 땀 뻘뻘 흘려가며 직접 만들었어요. 삐뚤빼뚤 전문가가 한 것 같진 않아도 손때와 애정이 가득 묻어 있죠.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싱잉볼을 연주하며 고요히 명상하고 싶지만 현실의 저희 부부는 주로 지직 고기 굽는 소리를 들으며 이곳을 누립니다. 제 나름대로 이곳을 고요의 정원이라고 지었는데 결이 아버지는 이름이 너무 거창하다며 놀려요. 하지만 이름 짓는 건 정원주 마음이니까요. 저는 뒷마당 특유의 묵직하고 평온한 느낌이 참 좋습니다. 다시 대문 앞으로 나오면 올봄에 새로 조성한 작은 키친가든이 있어요. 바질, 딜, 로즈마리, 상추 같은 허브와 채소들을 심어두고 요리할 때마다 톡톡 따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답니다. 얼마 전 출장 때문에 하루 물을 안 줬더니 바질이 좀 시들하네요. 현관 옆 화분에는 계절마다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게 주로 화사한 일년초들을 심어두고 있는데
지금 잠시 쉬는 시간이라 볼만한 꽃이 없어요. 그리고 현관 앞에 놓인 이 나무 벤치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신혼 때 소파 대신 샀던 가구예요.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대문 왼쪽으로 돌면 주방창에서부터 거실장까지 시선이 쭉 닿는 화단들이 나와요. 여기가 저희 집의 메인 정원입니다. 촬영하다가 여름이가 장미를 파놓은 현장을 발견했는데 여름이가 이렇게 파놨어? 어머, 내 장미. 저희 집 정원의 주인공은 단연 장미인데요. 현재 55종의 장미가 총 56그루 자라고 있어요. 화단 곳곳에 장미를 중심으로 셀릭스, 블루에로우, 말채나무, 앵두나무, 옥매화, 단풍나무, 명자나무, 홍도화, 라일락, 바이텍스, 측백나무를 빙 둘러가며 자연스럽게 섞어 심어봤습니다. 처음 정원을 가꿀 땐 욕심이 많아서 배나무, 매실나무, 벚나무, 대추나무 같은 과실나무도 참 많이 심었었어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덩치가 너무 거대해지고 특히 여름철 벌레 감당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다 잘라내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과실나무는 앵두, 블루베리, 포도나무 뿐이에요.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 관리가 훨씬 쉬워져서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정원 한쪽에 자리 잡은 조그만 연못은 벌써 3번째로 만든 아이예요. 처음엔 시멘트로 구멍을 메었다가 지금은 커다란 고무대야를 묻어서 만들었는데 여름이라 모기 애벌레가 가끔 보이기도 하지만 개구리들이 놀러오는 귀여운 연못이랍니다. 원래는 우아한 수련을 꼭 키우고 싶었는데 연못 깊이가 낮아서 그런지 월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어리연을 키우고 있어요. 연못 왼쪽에는 보니장미가 울타리를 가득 메우고 있고 그 사이사이 장미들과 함께 시선의 지루함을 덜어주려고 고무 화분에 큰 꿩의 비름과 초화들을 배치했어요. 사실 지난주에 이 자리에 있던 3년 된 에키네시아가 장마에 갑자기 시들어버려서 매우 똑당합니다. 에키네시아는 건조한 걸 좋아한다는데 장맛비를 못 버텼나 봐요. 뿌리가 살아있어서 새순이 돋아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몇 년 동안 장마철마다 녹아내려 속을 썩이던 램스이어는 작년부터 이 땅에 완벽히 적응을 했는지 월동도 잘하고 몸짓도 불리고 있어요. 품이 꽤 커져서 내년 봄에는 포기 나누기를 해줄 예정입니다. 연못 위쪽에는 봄에 피는 아이리스와 여름에 피는 네덜란드 원추리를 심어두어서 계절마다 번갈아가며 꽃을 보여줘요. 겨울에 빨간 줄기가 매력적인 말채나무와 제가 직접 만든 지지대를 타고 자라는 미론더플로스 장미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올해는 앵두가 별로 안 열려서 가지치기를 과하게 해놨는데 내년에도 열매가 부실하면 정원에서 퇴출당할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덩치가 너무 커진 블루에로우도 키를 확 낮춰줬어요. 옮겨 심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키를 조절하며 키우기로 타협했습니다. 연못 오른쪽을 보시면 꽤 큰 사이즈의 둥근 화단이 있죠. 여긴 동쪽 정원의 중심이자 공원 같은 철제 울타리와 고장난 가로등이 있어서 센트럴파크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곳 역시 10여 종의 장미가 메인입니다. 장미 사이사이에는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일년초들을 사다 심기도 하고 운난국화나 흰색 페랭이처럼 몇 년째 한자리를 지키는 터줏대감들도 있어요. 보라색 버들마편초는 매년 자기가 알아서 예쁜 위치에 자연발화에 꽃을 피우는데 어찌나 기특한지 몰라요. 센트럴파크의 유일한 나무인 셀릭스는 원래 선물 받은 작은 삽목둥이였는데 성장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1년에 이발을 최소 5번은 해줍니다.
제 키보다 커지지 않도록 수시로 잘라주며 높이를 조절하고 있어요. 7월 중순에 피는 장미는 진짜 귀하네요. 이 둥그런 화단은 원래 마당에서 쓰던 파이어피트인데 잘 안 쓰게 되어서 화단으로 용도를 변경했어요. 큼직한 돌의 질감과 동그란 모양이 화단으로 쓰니 기대 이상으로 멋지더라고요. 걸터 앉을 수도 있어서 아주 실용적입니다. 이 화단의 이름은 오마이디어예요. 청동사슴 2마리를 놓아두었거든요. 여기에는 분홍꽃이 피는 수사에당화와 티엔낭 장미 이 2주, 스윗 위스퍼 플루트가 있고 올라야, 장미토뿔, 왕관 쑥부쟁이가 함께 자랍니다. 모두 월동을 잘하는 기특한 아이들이라 꽃대만 제때 잘라주면 관리가 쉬워요. 그 옆에 한입 베어문 배 같은 모양의 화단은 오래 남은 벽돌로 견고하게 다시 쌓은 곳이에요. 흙을 채워 높이를 더 올리고 싶었지만 이미 심어둔 장미 8그루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높이는 건 포기했어요. 이 화단은 아직 이름이 없는데 어울리는 이름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여기는 장미들이 빽빽해서 다른 초화들은 많이 못 심었지만 바닥에 심어둔 백리약이 화단 전체를 빈틈없이 덮어주고 있어서 요즘엔 따로 멀칭을 안 해줘도 풀이 안 나서 좋네요. 독일, 영국, 일본, 한국 장미가 다 섞여 있어요. 여름엔 조금 심심한 곳이라 올해는 직접 파종한 메리골드, 백일홍과 자연바람, 파라솔, 버베나를 옮겨 심어주었어요. 4년 전 큰 시멘트 벽돌로 어설프게 쌓아 만든 수도가 화단에는 올해 레츠댄스 수국과 비올라를 심었는데 지난주에 꽃을 다 정리해서 지금은 푸른 수국 잎사귀만 싱그럽게 남아 있습니다. 시선이 잘 닿지 않아 그동안 조금 소외됐던 그네 뒤편 화단도 꾸준히 장미를 늘려와서 이제 10종의 장미가 당당히 자리를 잡았어요. 조만간 장미들 위치를 조금 변경해 줄 계획이에요. 장미가 없는 7월에는 큰 꽁의 비름이 엄청난 포기 사이즈와 짙어지는 색감으로 화단의 주인공 행세를 한답니다. 이 화단은 동쪽에서 남쪽 측백나무가 있는 곳까지 길게 이어지는데 단풍나무와 목수국이 해를 많이 가려서 그늘이 져요. 그래서 호스타나 아스틸베, 맹문동 같은 음지식물들을 주로 심었고 음지에서도 클 때면 커봐라 하고 던져놓은 꽃봄의 꼬리, 루드베키아, 원추리가 매년 죽지 않고 얼굴을 보여줍니다. 저한테는 까다로운 휴케르아는 매번 초록나라로 보냈었는데 올해는 신기하게 월동에 성공해서 옆에 새 친구도 하나 더 심어주었어요. 다양한 호스타를 심어봤지만 결의고운과의 정원에서 살아남은 건 가장 흔한 이 녀석이에요. 그 옆에 외성 부툴레아는 처음부터 품이 큰 놈을 심었더니 무더위도 씩씩하게 잘 버텨내네요. 대신 다음 주 내내 비 예보가 있어서 좀 두렵습니다. 봄에 화려했던 공조팝 나무는 지금 몸집을 불리느라 바쁘고 벌레가 너무 꼬여서 눈 딱 감고 줄기를 잘라내버렸더니 꽥 하고 죽어버린 매실나무는
스트링 전구를 걸어야 해서 차마 뽑지 못하고 지시대로 쓰고 있습니다. 봄에 황홀한 색을 보여주던 줄장미 사하라와 웨딩찔레를 지나면 퇴출 예정 1순위인 빨간 명자나무와 홍도화가 보여요. 저희 집처럼 정원이 넓지 않은 곳에서는 줄기가 너무 굵어지거나 키가 무작정 커지는 나무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심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대신 이 자리엔 나중에 국수나무나 위실나무, 안개나무 중에 하나를 심어볼까 고민 중이에요. 이 나무들도 덩치가 무지 커진다지만 꽃이 예쁘니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8년 된 미스김 라일락은 꽃이 지고 나서도 푸른 잎사귀가 주변 꽃들을 돋보이게 해줘서 정원나무로 정말 강추합니다. 라일락은 저에게 따뜻한 추억이 있는 나무라 끝까지 함께 갈 생각이에요. 측백나무 아래에는 플럼바고 화분을 덮고 미국 미역치, 고사리, 휴케라, 아스틸베를 심었어요. 이 자리는 그늘지고 습해서 삽목 성공률이 꽤 높답니다. 칡백나무 라인을 따라 쭉 걸어오면 올봄에 새로 지어준 작은 오두막집이 나와요. 바로 토끼씨네 집이랍니다. 진짜 토끼를 키우고 싶었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대신 귀여운 토끼 인형들을 입주시켰어요. 공사하고 남은 벽돌로 벽을 세우고 오래된 방부목으로 지붕을 얹었더니 정원에 동화 같은 아기자기함이 더해져서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져요. 토끼 친구들을 위해 미니어처 차상도 만들어줬는데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아직까지 차 한 잔은 못 나눴네요. 주변에는 여름꽃으로 파동에 든 키 작은 외성 백일홍과 메리골드 그리고 딸기들을 아기자기하게 심어두었습니다. 사실 이 토끼신의 집을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거실 데크를 둘러싼 키 높은 화단들 때문이었어요. 화단을 만들려고 벽돌을 1000장 넘게 샀는데 벽돌이 생각보다 많이 남는 바람에 여기저기 벽돌 대잔치가 벌어진 거였죠. 거실 데크에 앉아 있을 때 꽃에 푹 둘러싸이고 싶어서 만든 이 높은 화단들은 만든 지 2달 반이 지난 지금 만족도가 정말 최상입니다. 만들 땐 허리가 끊어질 듯 힘들었지만 화단 높이가 약 70cm 정도로 높다 보니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돼서 가드닝 하기가 정말 편해요. 무엇보다 물 빠짐이 아주 좋아서 이번 장마철에 과습으로 녹아버린 식물이 현저히 줄었답니다. 대신 비가 안 올 때는 물을 조금 더 신경 써줘서 챙겨줘야 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화단 중간중간 화분이나 나무를 배치해서 정원의 전체적인 높낮이와 볼륨감을 조절해서 정원이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높은 하단 1, 2호에는 티엔난 장미 9주와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 3주를 심었어요. 하얀 장미토풀, 꼬리풀, 셀비어, 레이스 플라워 등을 섞어 심었고요. 이렇게 한 종류를 한두 개만 심는 것보다 두세 종류를 여러 개 번갈아 가며 심어주면 라인에 통일감이 생겨서 정원이 훨씬 정돈돼 보인답니다.
장미 사이사이에 하얀 운남소국이나 장미토플 같은 초하루가 들어가주면 장미의 화려함이 한결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만들게 된 튤립 모양의 맞은편 하나에는 봄에 적심해서 그늘에 꽂아둔 모카 삽목둥이들을 모아 심어서 국화밭을 만들었어요. 삽목이 어찌나 잘 되던지 노지에 옮겨 심어놨는데 가을에 무슨 색 꽃이 피어날지 벌써 설렙니다. 다알리아가 장마에 많이 녹아 속상했던 반대편 화단은 자연바란 에옥고리 맨드라미와 파라솔 버베나가 점령했지만 이것 또한 자연스러운 여름 정원의 멋이라 생각하며 위로해 봅니다. 화단 아래는 소박한 텃밭이에요. 원래 포도나무가 있던 자리에 벽돌을 쌓아 가지, 토마토, 고추, 땅콩, 바지를 키우고 있어요. 예전에 쓰던 블루베리 부직포 화분에도 흙을 재워 토마토와 수세미를 키우는데 올해 대성공입니다. 가을엔 여기에 분갈이용 포팅 테이블을 멋지게 만드는 게 새로운 계획이에요. 그리고 텃밭 구석에 있는 이 고무통은 저희 집만의 천연 퇴비장이에요. 1년 내내 나오는 채소 껍질과 여름철 수박 껍질을 유용하게 처리해주는 효자템이죠. 껍질과 EM 원액을 섞고 중간중간 흙을 한 삽씩 퍼넣으며 숙성시킵니다. 고무통 아래로 모이는 발효액에 EM을 더 섞어 천연 액비로 뿌려주고 겨울에는 이 퇴비를 빈 땅에 묻고 흙을 덮어 부숙시켜 두었다가 이듬해 봄 텃밭 상토로 재활용하고 있어요. 버릴 것 하나 없는 완벽한 자연순환 가드닝이죠. 여름 정원의 마지막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8년 된 바이텍스 나무 아래입니다. 매년 봄마다 바짝 가지를 쳐주어도 여름이면 어김없이 쭉쭉 줄기를 뻗어 하늘하늘한 보라색 꽃을 피워내요. 시원한 보라색 색감도 참 좋지만 벌과 나비가 날아들 때마다 꽃잎이 톡톡톡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여름의 더위가 잠시나마 잊히는 기분이 듭니다. 여름철 장미들은 더위에 지쳐 꽃이 피자마자 금방 발라당 뒤집어지거나 시들어 버려요. 보통 9월에 예쁜 가을 장미를 풍성하게 보려면 지금 시기에 과감하게 모든 꽃대를 잘라주는 게 좋은데 막상 한여름 마당에 꽃이 하나도 없으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차마 다 자르지 못하고 매일 가위를 든 채 고민만 깊어집니다. 가드너들의 마음은 다 비슷하겠죠? 맹렬한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저마다의 속도로 묵묵히 버텨내고 자라나는 초록이들을 보며 오늘도 큰 위로와 살아갈 에너지를 얻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치고 더울 땐 언제든 저희 결의공원과 정원으로 청량한 랜선 피서 오세요. 오늘 7월의 정원 산책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하고 시원한 여름날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